네,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실내 온도가 좀 올라간 관계로 옷 좀 벗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원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이 권력, 권한도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거는 집중되면 될수록 효율성이 떨어져요. 권력은 점점 부패하고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면 효율성을 상실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평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옛날에는 생산수단이 뭐예요? 자원이 거의 유일한 게 농토였죠. 농지. 이 농지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균역이든지 뭐 병력이든지 이걸 공평하게 부담하는 이런 시대, 균역법, 균전법 이런 게 제대로 시행하던 시대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정하게 나눠주니까 그게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힘을 갖고 열정을 바치지. 그러니까 개인도 좋고 나라도 흥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많이 가지고 싶어. 내가 아니 1000억 막 1조 30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31조 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욕심이죠. 근데 그거를 너 왜 그래 욕심이 많아?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야, 너 좀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동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아니어서 각자가 가진 욕망을 무제한으로 막 추구하면 사회가 있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정치여서 정치의 제1기능이 억강부약입니다. 강한 쪽, 너무 많이 가지고 힘센 쪽을 좀, 야, 그만해. 절제시키고,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의 기능이, 이 정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행정도 있죠. 정치와 행정이 구체적으로 관료, 공무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있는 쪽 편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막 주워 모으는 거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는 순간에 급속도로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거예요. 자장농들이 자꾸 땅을 뺏겨. 소장농으로 전락해. 소장농들이 자꾸 농노화돼.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땅이 100평이 있다면 한 명이 99평을 갖고 99명이 한 편을 갖고 막 나누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사회가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죠. 체제전환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와 기득권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냥 자기들 재산 늘리고 권력 늘리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노동개혁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제가 얘기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노동자든 아니면 자본가든 또는 뭘 하는 사람들이든 다 1인 1표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정책을 할 때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기득권자한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부든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앞으로 버블록이고 52시간 일시키는 사업장의 실질적 사주는 구속한다. 하고 한 명만 딱 잡고 구속해보세요. 싹 없어지게 있어. 그리고 노동부 앞으로 통상임금 계산할 때 이런 상여금 이런 거 빼고 계산하는 원래 그 근로기준법상 넣게 돼 있어요. 제가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입니다. 요거 빼가지고 통상임금 줄여가지고 1.5배 안 주고 있는 사업장도 찾아가지고 임금체불로 구속처벌한다 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추가 채용해야죠. 자동으로 딱 그 한마디로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 처벌하고 발본세곤한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 요거 한마디만 하면 일자리 30만 개는 순식간에 생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우리가 합의한 사항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사회라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합의한 걸 지켜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보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길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전통적 의미의 보수의 보수. 나는 우리가 합의한 우리 국민이 합의한 것을 제대로만 지키자. 우리가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한 최고의 법률, 규범, 헌법,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나라. 기여한 만큼 배당받는 나라.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이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누가 자꾸 나보고 공짜로 뭘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공짜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써놨어요. 34조 2항에.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했던 헌법,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든 법,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법이 아니라도 지켜야 되는 상식과 원칙, 이런 것만 좀 제대로만 지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회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는 딴 데 맡기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합의한 것들 상식과 원칙만 지키자.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너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나가면 전부 다 흉보고 소위 말해 쪽팔려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뭐 이제는 사이비 무당한테 놀아난 사람까지 나왔어. 내가 무당이라 안 그랬어요? 사이비 무당.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와 기득권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냥 자기들 재산 늘리고 권력 늘리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노동개혁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제가 얘기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노동자든 아니면 자본가든 또는 뭘 하는 사람들이든 다 1인 1표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정책을 할 때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기득권자한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부든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앞으로 법을 어기고 52시간 일시키는 사업장의 실질적 사주는 구속한다. 하고 한 명만 딱 잡고 구속해보세요. 싹 없어지게 있어. 그리고 노동부 앞으로 통상임금 계산할 때 이런 상여금 이런 거 빼고 계산하는 원래 그 근로기준법상 넣게 돼 있어요. 제가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입니다. 요거 빼가지고 통상임금 줄여가지고 1.5배 안 주고 있는 사업장도 찾아가지고 임금체불로 구속처벌한다 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추가 채용해야죠. 자동으로 딱 그 한마디로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 처벌하고 발본색원한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 요거 한마디만 하면 일자리 30만 개는 순식간에 생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우리가 합의한 사항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사회라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합의한 걸 지켜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보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길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전통적 의미의 보수의 보수. 나는 우리가 합의한 우리 국민이 합의한 것을 제대로만 지키자. 우리가 그냥 개인도 좋고 나라도 흥하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많이 가지고 싶어. 내가 1000억 막 1조 30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31조 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욕심이죠. 근데 그거를 너 왜 그래 욕심이 많아?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야, 너 좀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게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동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아니어서 각자가 가진 욕망을 무제한으로 막 추구하면 사회가 있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정치여서 정치의 제1기능이 억강부약입니다.
강한 쪽 너무 많이 가지고 힘센 쪽을 좀 야 그만해 절제시키고 힘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부양해 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의 기능이 이 정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행정도 있죠. 정치와 행정이 구체적으로 관료 공무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있는 쪽 편을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막 주워 모으는 거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는 순간에 급속도로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거예요. 자장농들이 자꾸 땅을 뺏겨. 소장농으로 전락해. 소장농들이 자꾸 농노화돼.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땅이 100평이 있다면 한 명이 99평을 갖고 99명이 한 편을 갖고 막 나누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사회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죠. 체제 전환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실내 온도가 좀 올라간 관계로 옷 좀 벗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원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이 권력, 권한도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거는 집중되면 될수록 효율성이 떨어져요. 권력은 점점 부패하고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면 효율성을 상실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평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옛날에는 생산수단이 뭐예요? 자원이 거의 유일한 게 농토였죠. 농지. 이 농지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균역이든지 뭐 병력이든지 이걸 공평하게 부담하는 이런 시대, 균역법, 균전법 이런 게 제대로 시행하던 시대는 나라가 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정하게 나눠주니까 그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힘을 갖고 열정을 바치지.